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5월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일촌 광음 불가경. 자,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오늘 진행도 빨리빨리 해보고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빨리. 회복도 빨리. 부활도 빨리. 장사되는 것도 상품 나가는 것도 빨리 팔리고 입금도 빨리 되고 그죠? 자, 5월 3일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헤드라인부터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요. 중국과 일본이 막히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관광은 뭐 인바운드가 됐건 아웃바운드가 됐건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통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만이 7월 정도면 국제관광을 재개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일본 노선 신규 취항하고요. 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 서울 관광 트렌드로 GOSEOUL Go 서울로 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와이항공이 항공사 최초로 스타링크 기내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스타링크 기내 서비스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관광들의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하고요. 모두 투어는 혜택을 더하다라는 프로모션 진행하고요. 노란풍선도 다시 여행시대라는 프로모션을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요. 해외여행 붐 조성을 위해서 프로모션합니다. 그리고 2022년 청년관광 공모전도 개최합니다.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공모전도 많이 하고 막 뭔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봄 5월, 계절의 여행 5월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여행업계는 과연 어떤 득이 되는 일을 할까요? 저희 트래블데일리 뉴스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통계입니다. 3월 통계. 사실 3월 통계보다는 4월보다는 5월이 기대가 돼요. 갈수록. 그러나 3월에도 일정 부분 기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들춰봤더니 기대 이하였어요. 기대 이하.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관광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했지만 아웃바운드의 경우 지난 1월보다 떨어졌고요. 인바운드 역시 지난 2월보다 감소했습니다. 3월 아웃바운드는 전년 동월 작년 이맘때 7만 3천 명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것보다는 증가를 했습니다. 100% 가깝게 해서 14만 5천여 명이 됐고요. 지난해 11월 14만 7천, 1월 14만 7천 명에 비해서는 현격히 떨어진 숫자죠. 특히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전파 때문에 많이 긴장을 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자, 인바운드 볼까요? 인바운드도 전년 동월, 작년 동월 3월이 7만 4천여 명대였어요. 7만. 물론 여기서도 증가를 했습니다. 요 한 30% 가량 증가해서 9만 6천여 명이 이번에 3월에 입국을 했는데 이 역시 작년 8월 9만 7천 명대, 올해 2월 9만 9천 명대에 비하면 떨어진 숫자죠. 네. 중국의 경우 선전과 지린, 상하이 등에서 도시 자체를 봉쇄했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22.4% 떨어졌고 인바운드가요. 일본 인바운드도 일본과 한국 간의 관광 목적 방문객에 대한 입국과 출국을 지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비하면 한 50% 못 미치게 증가는 했어요. 예. 아시아 중동,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중동은 전년 동월 대비 53%가량 증가했고 대만은 관광 목적의 입국과 출국 중단 및 방역 단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주와 기타 지역의 경우 해외여행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호주 등 백신 접종자 대상 관광 입국 허용 국가가 늘어나며 전년 동월 대비 41.5% 증가는 했습니다. 자,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 자, 대부분 전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어요. 왜냐? 전년이 워낙 엉망이었거든. 하지만 전월, 지난 2월 대비해서 또는
뭐 1월, 뭐 12월 이렇게 가까운 과거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조건은 좋아지는데, 자, 기대보다 못 미치고 있는 실적의 원인으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 교역국이 어디죠? 뭐 두 말 하면 잔소리, 세 말 하면 입 아프죠. 중국과 일본 시장이잖아요. 근데 중국과 일본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다른 데는 그래도 뭐 몇 가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서류 몇 개 챙기면 다 갈 수 있는데 왜 무슨 놈의 이게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은 완전 막혔어요. 동북아의 주요 세 개 나라 한중일 중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중국과 일본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예, 5월 2일 현재 기준 입국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죠. 그리고 대만입니다. 대만은 뭐 이제 7월부터 관광 재개한다는 뉴스를 저희가 이제 다음 소식으로 들려드릴 텐데, 그래도 어쨌든 7월의 정상화가 아니라 7월부터 조금 준비를 시작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가 일부 필수 서류만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아예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북아 주요 국가의 도시 봉쇄가 계속 이어질 경우, 계속 이어갈 경우 실적 개선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은 뭐 정치적인 문제겠죠. 근데 중국은 뭐 중국이 알아서 꽉꽉 걸어 잠고 있고, 일본은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있죠. 국내 입국 시에 PCR 검사가 현재처럼 계속 유지될 경우 인아웃바운드의 실적 개선 속도는 매우 또는 정지, 예. 아무튼 느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업계에 계신 분 다 전문가라 아시겠지만 가장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 관광산업 업종이죠. 예. 조금만 저쪽에서 방구만 껴도 기침만 해도 이쪽은 뭐 아무 대단한 큰 영향을 치러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이 또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나아지는 거는 나아지는 거지만 속도가 지금 이제 방향은 잡혔기 때문에 지금부터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속도. 예. 관심 있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대만이 본토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방역 정책은 위드 코로나로 점진적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 정부는 백신 3차 미접종자의 국내 단체 여행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해외여행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가요? 대만이요. 하지만 관광업계는 대만 관광업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무급 휴가를 취소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하반기 국제관광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인아웃바운드 재개 기대에 대만 항공 그리고 대만의 관광업계 준비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화항공은 신규 비행사, 조종사죠. 150명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에바항공과 스타럭스 항공은 신규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의 유명한 여행사죠. 웅사 여행사는 4월부터 무급 휴가를 해지하고요. 직원 670여 명이 복귀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관광국은 4월부터 방역 관련 내용을 결합한 여행업계 종사원 교육을 추진하는 중인데요. 한국관광공사 대만지사는 7월부로 대만 인바운드 관광 재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 대만 아웃바운드 재개 여부 및 대상 국가의 한국 포함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광공사 지사는요. 7월과 8월 중에 인아웃바운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7월에 정상화가 아니라 7월부터 준비하면은 제가 봤을 때 또 여름, 그 더운 여름에 대만 오고가 가을은 돼야 뭔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속도. 다음 소식.
에어부산은 5월 25일부터 인천 나리타 노선 운항, 27일부터는 인천 오사카 운항해서 총 2개 일본 노선 신규 취항합니다. 일본 나리타 운항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 출발해서 때 되면 도착하겠죠. 일본에. 일정이 좋네요. 자, 인천 오사카 운항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9시에 출발해서 이 역시 때 되면 도착하겠습니다. 많이 안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에어부산은 인천 나리타, 인천 오사카 노선 시작으로 인천 나리타랑 인천 코타키나발루, 인천 괌 노선 잇따라 신규 취항하며 본격적으로 수도권 시장 공략 재도약에 나선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은 이번 수도권 공략은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조치 이후 인천공항 항공 수요 회복세가 빨라짐에 따라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 수요에 선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에어부산이 운항 허가받은 노선 중 일본을 가장 먼저 취항한 것은 일본이 올여름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 및 교류 확대 추진을 감안한 조치라고 에어부산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일본 여행의 장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본 여행 많은 분 다녀오셨기 때문에 장점은 다녀오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리라 생각해서 생략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신규 관광비자 발급 중단과 무비자 입국 금지 등으로 이제 관광 목적으로 한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조치들 여러 가지 이제 좀 해결점이 보였는데 요것만 해결되면 한 번에 팍 터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소식. 저희도 전하면서 왜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걸 왜 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 딱 이번엔 요거 하자 하면 맞춰놓고 정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서울관광재단은 2020년 서울의 관광 트렌드를 발표했어요. 트렌드가 뭐냐면 영어로 GOSEOUL 고서울이에요. 2002년 서울 관광 트렌드는 온라인 소셜 데이터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울 관광 회복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연구 등을 종합하여 도출했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고서울 정해놓고 마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7개 주요 키워드인데요. 길어서 7개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지요, 고지. 그린 리빙 앤 네이처. 그냥 그린도 아니고 그린 리빙 앤 네이처예요. 네이처 러빙이구나, 러빙.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고의 G5겠지요. O. One and only. 자, 그 다음에 SEOUL 순서대로 갈게요. S. Safe and secure. 그 다음에 E지요. Equality in tourism. 그 다음에 O지요. Out of ordinary. 그 다음에 U지요. ubiquitous. 그 다음에 마지막 L이죠. SEOUL. Local advocating. 이겁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누가 이번 서울 여행의 그 캠페인 저게 고서울이래. 그래서 유비컬러티 있고 에퀄리 있고 온리 있고 우리 그래서 서울 가자 이러나요? 왜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관광재단 여러분들이 이거 안 들으시겠지만 좀 들으시면 혹시 한번 좀 왜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다음 소식. 하와이 항공이 전 세계 주요 항공사 중에 최초로 초고속 저지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내년 중에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굉장히 흥미가 가네요. 자,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위성이 많다고 하는데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낮은 궤도로 소형 위성 다수를 띄워서 지구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죠. 이건 유명한 사실이고. 이에 이제 하와이 항공이 스타링크의 혁신적인 레이저 메쉬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기내에서 빠르고 끊김없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대요. 대박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 다른 항공사도 기내에서 인터넷 쓸 수 있는 그 폭이 이제 넓어지는. 지금이야 돈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비행기 안에서 카톡한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유튜브 통해갖고 실시간 라방할 수도 있다, 진짜. 내년부터는 에어버스 A330과
네오 A 321 있죠. 네오 요거. 그리고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보잉 787 라인 등 항공기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이 완료되면 인천 호놀룰루 노선을 포함한 하와이안 항공의 태평양 횡단 노선 및 하와이 준해선 탑승객은 별도의 로그인 및 결제 절차 없이 무료로 입으세요. 그죠?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요. 기내에서 컨텐츠 스트리밍과 게임을 즐기고 실시간 업무 처리. 그쵸, 맞죠? 유튜브 실시간 라방 가능하다니까, 비행기 안에서. 나중에는 승객들 다 라방하고 있는 그런 날도 올 수도 있어요. 하와이 여행 계획 수립은 물론 SNS 업로드까지 가능해집니다. 물론 당장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다음 소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년 관광둘의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요, 올해 선정된 관광둘의 신규 지역 19곳과 기존 관광둘의 선정지역 26곳 총 45개 기초지자체에서 주민여행사, 그 다음에 숙박체험, 식음료, 기념품 등의 관광사업을 계획 중인 3인 이상의 창업준비 또는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며 올해 2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 견학,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맞춤형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지역별 PD 연락처는 관광둘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역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사업체는 6월, 서류평가 7월, 현장 실사 및 소양교육 아카데미 8월 발표 평가를 거쳐 8월 말에 선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그 하와이안 항공에 그게 내리에 남네요. 뭐 정말 세상이 급속도로 빠르게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식으로 예전에 나사에서 그 위성 한번 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로켓 추진체 예전에 나사에서 쏘면 그냥 쑥 갔다가 우주에 막 버리고 그 발사체가 그냥 버려지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발사체가 슉 날아가서 그 중요한 부위는 우주로 떠나보내고 나머지 요 발사체는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요걸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굉장히 감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위성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게 워낙 위성이 많으니까 항공기가 이게 지구 위에 상공을 달면서 위성이 워낙 많으니까 와이파이 이용하고 인터넷 사이가 엄청나게 수월해진 거죠. 그죠? 한 명의 천재가 세상을 바꾸긴 바꾸네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여행사도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올 만한 업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제가 오늘 한 그 여행사 관련 단체 좀 일을 도맡아고 있는 회장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예전 것들은 좀 많이 버리고, 정말 그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자식과 마누라 하나 버리고 빼고 다 바꾸자고. 그런 식의 어떤 좀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돈이 되는 사업도 중요는 하지만, 그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너무 먼 미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바뀐 세상에 혁신적으로 좀 많은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를 하긴 하지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또 뭔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도 우주에 뭔가를 보낸다는 거는 이미 나사에서 인류가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걸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창조를 해낸 것도 창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한결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기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몇 가지 좀 짓거려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